네, 안녕하세요. 한국조리교사 최정원이라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3학년만 대상으로 가르친다고 했는데 이 수업은 1학년도 같이 듣는 수업입니다. 정정할게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운 내용은 한국 음식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본격적으로 한국 음식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파고드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은 한국 음식의 변천 과정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변천 과정이란 무엇이냐? 역사적으로 시기마다 어떤 한국 음식이 있었는지 또는 어떤 음식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과정을 뜻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는 한국 음식의 변천 과정을 알 수 있다에 집중하시고 수업에 임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아는 한국 음식은 어떻게 발달했을까요? 우리나라의 기후라든지 지역적 특색이라든지 또는 쭉 세기가 올라오면서 문화가 변형됐고 또 외세의 침략도 있었고 정치적인 영향 또는 경제적인 영향의 모든 분야에서 음식에 영향을 끼쳐서 그거를 토대로 발전해 오기도 하고 또 쇠퇴해 가기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지금에는 많은 발전을 이루었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와서는 맛과 영양면에서 모두 뛰어난 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계절성을 띠고 있는 웰빙 음식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건강식으로 많이 인정받고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나물도 들어가지, 고기도 들어가지 하니까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 이런 우리 한국 음식의 시대별 변화를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시작할까요? 학습 그대로 놔두고 뒤에 한국 음식의 변천 과정. 선생님이 이제 자주 지우고 쓰고 할 텐데 노트 필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선생님 유인물로 이게 나눠줄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한국 음식의 변천 과정을 가장 크게 일단 나눠보자면 우리가 벼농사는 언제부터 했을까요? 이건 전 세계적으로 똑같아요. 우리가 구석기 때부터 벼농사를 했을까? 신석기 때부터 벼농사를 했을까? 아니면 청동기 때부터 벼농사를 했을까? 자, 우리가 농경사회가 시작된 것은 신석기부터 시작이 되긴 했어요. 하지만 본격적으로 벼농사를 시작한 것은 신석기 후반 그리고 청동기 초반 또는 철기 때 벼농사가 굉장히 발달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수렵생활, 가축, 사냥, 열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음식을 섭취를 했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일찍부터 농사를 지어온 농경국가입니다. 농경국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국시대에 이르면서 삼국시대에 방금 말한 벼농사가 굉장히 발달하게 되고요. 이 벼농사가 발달하면은 어떻게 됐을까? 기본적으로 식생활이 안정화가 돼요. 왜냐면 먹을 쌀은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식생활의 안정화. 식생활의 안정화 됐겠죠? 삼국시대를 지나서 그 다음에 우리 통일신라 시대. 통신이라고 쓸게요. 통일신라 시대는 뭐가 발달했을까요? 이렇게 벼농사가 안정화됐기 때문에 식생활이 정착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식이 이제 어느 정도 구분이 됐다는 거예요. 옛날처럼 있을 때 먹고 없을 때 먹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항상 밥과 반찬 이런 것들이 구분이 돼서 식생활이 정착이 돼서 사람들이 이제 체제 있는 항상 식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구식과 이게 다 분류가 되니까요.
그럼 이제 고려 시대에 넘어와서 큰 틀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외국인과 교류가 많아졌어요. 그럼 우리나라 음식이 어떻게 발전할까? 기존에는 우리나라 안에서만 이렇게 교류가 이루어졌는데 고려 시대에 오면서 외국인 서역과 번번한 교류가 일어났어. 그러니까 기존에 알고 있던 우리의 체제가 있는 식생활에서 좀 더 다채로워졌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뭐 우리나라 식생활 체계가 정착돼서 기존에 먹던 뭐 밥과 나물, 국 이런 식으로 먹었다면 외국과 교류를 통해서 새로운 식자재가 들어오고 물론 현대처럼 많은 양의 식자재가 들어와서 다양하게 교류되지는 않았어요. 일부가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음식이 다채롭게 변화되는 시기가 바로 고려 시대였습니다. 이제 고려 시대를 지나서 조선 시대로 왔어. 큰 틀만 보는 거야. 자, 삼국시대 때는 벼농사가 크게 발전해서 식생활이 안정화가 됐어요. 우리가 구석기, 신석기 뭐 이런 때는 이제 청동기 이렇게 넘어오면서 삼국시대가 되니까 구석기, 청동기, 뭐 신석기 뭐 이럴 때는 뭐 우리가 정상적인 식생활을 하지는 못했지. 아무래도 뭐 날씨 탓도 있고 정확한 농경법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먹는 때도 있었고 먹는 때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통일신라로 넘어와서는 식생활의 정착화, 즉 체계화가 된 거지. 굉장히 말이 좀 빠르죠? 천천히 할게요. 식생활의 정착화, 체계화가 되어서 체제가 정립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우리는 밥을 이렇게 먹는 한국 음식의 정착화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주식과 부식이 분리됐으며 국과 찌개가 있는 그런 반찬들이 나왔다고 보면 됩니다. 이 통일신라를 지나서 고려시대로 왔을 때는 외국과 본격적인 교류를 통해서 다양한 식재료들이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기본적으로 알고 있던 그 재료에서 새로운 재료가 추가되고 새로운 조리법을 배우게 되면서 요리가 다양하고 다채롭게 변화되었습니다. 고려시대 때 이렇게 교류를 통해서 다채롭게 계속 발전을 했어요. 그럼 이제 조선시대까지 발전을 했으니까 우리가 조선시대 때 음식은 어떨까? 지금 알고 있는 저희의 거의 뭐 우리나라의 모든 전통 음식은 조선시대 때 굉장한 발전을 이루어서 전해내놓는 음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확실하진 않지만요. 조선시대 때는 음식 문화가 완성된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음식 문화의 완성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전기, 중기, 후기를 통틀어서 가장 음식 문화가 번성한 시기입니다. 500년 전통이 있죠. 크게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발전해서 결국 조선시대 때 와서 음식 문화가 완성되었다고 기본적으로 크게 알고 계시고요. 이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천천히 파고들어 볼게요. 자,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봅시다. 첫 번째, 선사시대. 선사시대는 언제야? 구석기, 신석기 이럴 때죠. 자, 선사시대는 기본적으로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자, 구석기 시대 때는 어떻게 했을까? 이동생활이지. 사냥이야, 사냥. 채집을 했고요. 그리고 불을 사용해서 구워 먹었어. 그냥 이게 끝이에요. 얘네는 계속 이동 생활을 하고 뭐 운막 생활하고 동굴 생활을 했기 때문에 딱히 농경 생활을 시작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크게 발달된 음식은 없지만 우리가 구석기 시대부터 불을 사용했기 때문에 음식을 구워 먹었다는 것 정도는 알고 계세요.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신석기 시대로 넘어오면서 조그만 씨족 사회가 형성이 됐어. 같은 혈연끼리만 이렇게 다니고 소부족들이 형성이 됐는데 이제 뭐 강을 위주로
움막을 지어가지고 움막이라고 동그란 집이 있어요. 그 집을 지어서 가운데에다 불을 지피고 사는 그런 소부족 시대였는데 이때는 농경이 솔직히 시작이 되긴 했어요. 하지만 벼농사는 시작되지 않았다. 공유가 발달했죠. 그때 뭐 강 주변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사냥을 했고요. 채집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농경과 목축이 시작됐다는 거야. 이제 어느 정도 발전을 했기 때문에 공유, 그러니까 근데 농경은 쌀이 아니에요. 소나 수수 등의 공유가 발달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농경이 발달해서 뭐 기본적으로 좀 먹을 수 있었고, 그러나 이때도 뭐 농사에 실패하면 굶는 건 마찬가지였죠. 그래도 이제 목축, 가축을 기르기 시작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 신석기 후기에 본격적으로 벼농사가 시작됩니다. 초기나 중기나 시작 안 했어요. 이때는 농경만 했는데 신석기 후기에 벼농사가 시작된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됐고요. 두 번째, 부족국가 시대. 부족국가 시대. 부족국가는 뭐 부역 또는 뭐 고구려, 동해, 옥저, 사만, 한국사 시간에 배웠죠. 그 시대를 뜻해요. 이 부족국가 시대 때는 크게 나뉘면 청동기와 철기로 나눌 수 있겠지? 자, 청동기와 철기 어떻게 발전했는지 한 번씩 볼까요? 간단해요. 자, 청동기는 왜 청동기일까? 청동 문화가 유입됐어요. 본격적으로 농경이 시작했어요. 식생활이 안정화가 됐겠죠. 그래서 목축도 발달했고요. 똑같아요. 거의 이때 후기야, 후기. 발달했고, 철기 시대 때 뭐가 보급돼? 철이 보급되니까 당연히 농업 기술이 발달해서 이 농경별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죠. 그러니까 안정화가 된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시기 때 주식과 부식이 분리가 됐습니다. 자, 주식은 뭘까? 우리나라에서 주식은 밥이죠. 부식은 국이라든지 반찬이라고 나눌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청기시대 때 분리가 됐어요. 이때쯤에 또 떡을 찌는 뭐 시루라고 해서 떡지는 약간 이렇게 큰 항아리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게 발달해서 이 시루를 이용해서 뭐 술, 장, 젓갈 등의 발효 음식들이 나타나는 시기가 바로 철기 시대예요. 자, 이때 나라들은 뭐 부여, 고구려, 동해, 사만이 있다 그랬지. 이때는 우리가 벼농사를 본격적으로 잘 지었기 때문에 제천 행사 같은 걸 했어요. 농사를 잘 짓게 해달라고 하는 풍년을 기원한 제천 행사죠. 부여에는 영고가 있을 수 있겠고, 고구려에 동맹, 동해에 무천, 그리고 사만에 계절제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딱히 뭐 어렵진 않아요. 자,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또 이때쯤에 고구려에서 발달한 맥젖을 이용해서 맥젖을 이용한 게 아니고 불고기 원조인 맥젖이 나왔죠. 불고기의 과거 버전인 맥젖이란 고기 요리가 이때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맥젖이 처음, 맥젖이 아니에요. 맥적이에요. 맥적이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이 부족국가 시대를 넘어서 그 다음에 삼국시대와 통일신라 시대가 오게 됩니다. 자, 이것도 간단합니다. 자, 두 개 나눌 수 있겠죠?
통신. 자, 어떻게 발달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삼국시대에는 벼농사를 장려하여 밥이 주식이 됐고요. 채소, 육류, 어패류 등을 부식으로 하는 일상식의 기본 구조가 발달. 한마디로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밥이 주식이고 반찬이 부식이다가 발달 제대로 정착해서 일상식이 된 시기가 삼국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상식의 확립이지. 일상식, 주식과 부식이 나눠진 일상식의 확립이 삼국시대에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이 시기에는 뭐 흙으로 토기 같은 것도 만들었기 때문에 그릇도 발전되고 그런 시기예요. 이 삼국시대의 음식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때 메주가 나왔거든요. 콩을 이용해서. 자, 메주를 이용해 장을 담그는 방법이 처음 등장한 시기가 바로 삼국시대입니다. 삼국시대가 누구누구야? 고려, 백제, 신라죠. 이때 나왔고요. 뭐 김치, 뭐 젓갈 등의 발효 저장법이 발달했어요. 발효 저장법이 발달했어요. 장류가 발달했고요. 김치나 젓갈 같은 발효 저장법이 발달한 시기가 삼국시대입니다. 또 이때 되게 유명한 게 하나 있었는데 누룩 아시죠? 누룩을 이용해서 막걸리 같은 거 만들잖아요. 그 누룩을 빚어서 만드는 술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일본에 전해져서 일본 술 주류 문화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줬던 시기가 바로 삼국시대입니다. 뭐 김치, 그리고 메주를 이용한 장, 또 뭐가 있어요? 젓갈, 누룩을 이용한 술, 이런 것들이 발달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누룩 가지고 일본에 전해져서 일본 문화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일본 술 발달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삼국시대를 넘어와서 통일신라 시대로 넘어갈게요. 통일신라 시대 때는 딱히 변화된 건 없어요. 다만 이 모든 것들이 체계화가 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어지럽던 우리나라의 모든 음식들을 체계화시켜서 하나의 일상식으로 본격적으로 전환이 되었다. 여기서도 그랬잖아요. 일상식이 발달했지만 이게 본격적으로 뭐 이렇게 체계화되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이게 통일신라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 모든 음식들이 그전에는 각각 지역의 일상식이 발달한 거잖아. 삼국시대니까. 통일신라 시대 때는 체계적으로 그냥 하나의 식단으로 발달이 됐다는 거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딱히 어려운 거 없죠? 자, 그 다음에 지웁니다. 제 녹화가 처음이라 굉장히 어수선하네요. 어디 보자. 자, 그 다음에 고려시대로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삼국시대를 지나서 통일신라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나라의 모든 음식이 체계화되고 일상식이 모든 사람들한테 전달이 됐어요. 한국 식생활 체계가 정착된 시대가 지난 다음에 우리가 고려라는 국가가 새로 나오죠. 자, 이때 이 고려라는 국가는 건농정책이라는 것을 펼쳤어요. 그래서 농산물의 생산량을 늘려서 떡이나 뭐 약밥, 팥죽 등이 많이 발달하게 되죠. 일단 농산물이 많이 늘어나니까 식재료가 많이 늘어난 거예요. 공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니까 뭐 콩이라든지 곡류를 이용한 곡류 음식이 많이 발달한 시기가 바로 고려시대입니다. 그래서 떡이 있을 수 있겠고, 곡류 음식의 발달이죠. 떡, 팥죽, 뭐가 있어요?
약밥 등이 발달했습니다. 공룡식이 발달했고요. 그리고 또 콩을 이용한 콩나물, 두부 등이 나오게 돼서 음식에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이러다 보니까 어때? 음식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졌겠죠. 체계화됐는데 권동 정책을 통해서 공유가 많이 발달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공유 음식이 발달되고 거기서 파생되는 두부라든지 콩나물이라든지를 요리에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의 음식 생활이 좀 더 다채로워졌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고려시대 때는 약간 고기가 쇠퇴했어요. 왜? 숭불정책. 고려시대 때는 이제 숭불정책이 뭐냐? 불교를 숭배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불교에서는 살생을 금하죠. 그러니까 고기 먹는 거를 별로 지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기를 안 먹다 보니까 고기 음식이 쇠퇴했는데, 그러니까 육류 음식이 쇠퇴했지만 반대로 뭐가 발전했겠어요? 그죠. 채소 음식이 발달하는 시기가 된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중국에서 차가 들어오는 시기예요. 차, 마시는 차. 그래서 다도 차 음식이 굉장히 발달한 시기입니다. 고려시대 때예요. 그래서 궁중에서는 특이한 특별한 연회라든지 큰 행사가 있을 때 다도해절을 만들어서 열심히 차를 먹고 이야기하는 습관을 들였다고 해요. 당연히 이제 우리가 차를 마시고 하는 그런 다도문화 예절이 발달하니까 뭐도 또 발전됐겠어? 차를 마시는 닭이 또는 찻잔, 주전자 등들도 굉장히 발달한 시기입니다. 이 고려시대 때가. 자, 그래서 이 고려시대 때는 첫 번째로 공유음식이 발달해서 쭉 약밥이 나왔다. 그리고 콩을 이용한 콩나물과 두부라는 것이 나와서 만들어져서 음식이 다채로워졌다고 볼 수 있는데, 숭불정책을 통해서 육류 음식이 많이 쇠퇴를 하였고, 그러나 그와 반대로 채소 음식, 육류를 대체할 단백질 등 채소 음식이 많이 발달을 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불교를 하니까 다도와 중국에서 들어온 다도와 차가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고려시대 때부터 전통 김치가 발달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먹는 이 빨간 김치는 언제부터 만들어졌을까요? 옛날에는 없었어요. 우리는 원래 하얀 김치를 먹었어요. 지금 먹는 이 빨간 김치는 일제시대 때부터 발전을 했는데요. 자, 일제시대 때 고춧가루가 들어오면서 그런 김치가 발달했고, 이때는 침체형 김치, 소금에 담가서 국물에 절여 먹는 이런 음식, 침체형 김치가 발달했습니다. 가 발달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조미료와 향신료가 발달한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많이 사용했어요. 근데 이게 후기로 넘어오면서, 고려시대 후기로 넘어오면서 고려 때는 몽고한테 많이 침략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몽고풍이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전에는 이제 우리나라 음식이 계속 발달했는데 몽고풍이 넘어오면서 여러 가지 몽고의 도살법이라든지 육류 조리법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음식 문화에 큰 영향을 끼쳤죠. 그래서 몽고풍으로 인해 이 숭불정책으로 육류가 쇠퇴했잖아. 근데 도살법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육류 조리법이 다시 들어오면서 육류가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몽골에서 쳐들어오고 조선의 여인들을 잡아가고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좋진 않지만,
음식적으로 보면 사라졌던 육류 음식들이 다시 살아나는 계기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 또 이때 목류에서 찐빵의 종류의 뭐 상하병 같은 것들이 들어와서 또 빵 제조도 늘어나고 또 술의 종류도 들어와서 소주 제조법이 이때 도입이 되었습니다. 후기 때 몽고풍으로 인해서 나온 게 소주 조리법, 도살법, 육류 조리법에서 육류 음식이 발달한 거예요.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이제 고려시대까지 지금 배웠던 것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복습하면서 예습 한번 하시고 복습 한번 하시고 오는 걸로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조선시대와 근현대시대의 음식 발달에 대해서 알 거고요. 그 다음에 한국 음식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